안녕하십니까. 고객관계관리의 정삼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학기도 마지막 주네요. 그죠?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다다음 주에 그죠? 기말고사 시험을 이제 보시면 이번 학기도 마치네요.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4주 차로서 이제 거의 이제 강의는 종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럼 고객 관계 관리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실제로는 우리가 챕터 12의 고객 충성도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크게 고객에 대한 만족을 유출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렇죠. 또 고객에 대한 충성도 이름으로써 고객에게도 수익이 있어야 되고 또 기업에서도 당연히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런 사슬 체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가 기업은 이런 만족과 수익성 간에는 사슬 관계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고객 만족에 어, 높은 점수를 갖게 되면 기업 성과는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결국 기업 성과가 좋으려면 먼저 그렇죠. 고객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각각의 개별의 고객 수준의 분배가 잘 됨으로써 고객 만족과 수익성 간의 사슬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수준을 가지고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점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도표로 보면 고객 만족을 이루는 어, 독립적인 변수로는 제품을 먼저 만족을 하게끔 기업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품에 만족을 함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또 서비스에 대한 만족, 서비스도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제공은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오프라인상에서 종업원들이 그죠? 또 만족을 해야만 그죠? 종업원들이 기분이 좋아야만 또 접점에서의 그 고객들에게 그죠? 좋은 서비스로서 또 공손한 말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업원들이 그쵸 능력이나 자질도 향상되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 만족에는 당연히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이 기본 원리면서 그러면 고객을 만족을 하면 그죠? 고객에 대한 만족을 시키면 고객들은 고객을 유지하고 또 고객들이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충성도는 애호도를 뜻할 수 있어요. 로얄티라고 그러는데 이 로얄티라는 것은 자력으로 그죠? 생성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만족이 고객 유지를 일으키면서 고객 충성도를 일으키고 그 이에 따라서 그쵸? 성과로서는 수익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수익은 개인적인 수익도 발생이 되지만 기업 전체의 성과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고객 만족을 높이면 높을수록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객 만족의 수익성의 관계에서 또 다른 것을 보면 그래서 고객 만족과 수익성 간의 관계에서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또 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 만족 수익성 관계는 그냥 무조건 만족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볼 수 없는 관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만족한다고 해서 꼭 수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또 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고객 만족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기업에서는 많은 비용을 발생하고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기대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 높다고 해서 수익성으로 발생되는 것은 꼭 아니죠. 어떻게 보면 흑자부도 같은 현상이 나는 거죠. 분명히 영업에서 이익은 났는데 흑자가 났는데 부도가 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경영에 어떤 여러 가지 재무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또 주식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매출의 또 회전율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적인 요소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경영진에서 그렇죠. 의사결정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잘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고객 만족은 고객 그러면 유지라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만 X축은 고객 만족이 제로부터 쭉 높아졌을 때 고객은 나름대로 유지가 꾸준히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1차 곡선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약간 S자 모형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 만족과 고객 유율 간의 자료는 일직선 1차원적인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만족은 반대로 그죠?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객 유지에 더 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또 고객 만족이 매우 높다고 해서 고객 유지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이라는 건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률하고는 또 비대칭적으로서 그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고객 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그래서 만족감이 높으면 너무 높을수록 고객 유율은 안 높지만 그러나 고객은 그죠? 고객에 대한 만족도나 유지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도 만족감을 비슷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고객들이 만족은 좋지만 그죠? 제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더 많이 사거나 그죠? 필요에 따라서 꾸준히 사는 것뿐이죠. 그래서 유지율이 높지는 않아요.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무차별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존이 굉장히 중간에 쭉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유지는 할 뿐이지 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 후에 불만족한다면 만족을 못한다면 다른 제품에 대한 호감만 증가할 뿐이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불만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저 경쟁사한테 그저 손 고객을 그저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해석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고객 유지율에 이해하지 말고 오히려 고객 만족이 꾸준하게 높아지면 그죠 고객은 이탈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무차별 조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산업이라는 건 제품이겠죠.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그쵸. 중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이유는 어떤 산업에 대한 경쟁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또 생활용품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경쟁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죠. 자동차 산지 뭐 2,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물론 바꾸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바꿔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경쟁 상황이라든지 또는 고객 충성도의 프로그램에 발생되는 전환 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고객 X축인 고객 만족도예요. 그죠? 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다고 해서 고객 충성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제 그 과정이 그죠? 과정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죠? 핸드폰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죠? 만족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성도가 높다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삼성 핸드폰을 구매를 했는데 2년 후에 3년 후에 또 삼성 제품을 100% 사라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죠. 그죠? 왜냐하면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회사인 통신사의 가격에 따라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C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관련 있는 항공사 같은 경우는 매우 높죠. 고객 만족도가 높으면 충성도는 높죠. 여러 가지 이제 보상하는 제도 프로그램이 있죠. 충성도 프로그램이. 그런 마일리지를 제도를 나는 A라는 항공사를 이용을 하면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니까 그죠? 그런 보상을 해주니까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타난 정기 뭐 행정 서비스는 그렇죠. 이제 국가가 하는 서비스나 제품들은 독과적이죠. 그거를 선택 안 하면 거의 못 쓰니까 당연히 그죠. 경쟁이 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낮더라도 충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산업에 따라서 고객 만족과 충성도 관계는 어, 다양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는 고객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충성도가 높은 것은 정확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에 그래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이따 이제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런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객 충성도가 고객 수익성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원칙을 제시한 걸 보면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제 원래는 X축이 고객 만족도인데 이제 그 한 단계 더 종속 변수로 가면 고객 충성도가 X축이고 Y축이 이제 고객의 생애 주기로서의 수익이죠. 그래서 이 수익을 비교해 보면 고객 충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다시 말해서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가 지속하면 할수록 고객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죠. 생애 주기 수익이 그죠?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는 그죠. 이런 고객과 기업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기업은 어떻게 돼요? 고정 비용은 그죠? 이 변동 비용만 들어가지 고정 비용은 감소가 안 되니까 비용은 아무래도 감소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많이 고객 관리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뭐예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5배에서 10배까지도 증가하는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기존 고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비용 감소는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 고객일수록 구전 효과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구전이라는 거는 광고비가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끼리 그죠? 장점을 이야기해서 하는 거고. 또 요즘에 구매력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나 또는 지인들이 어디가 무슨 산이 좋더라 그러면 저도 이제 산을 잘 다니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산을 또 같은 산이라도 코스가 어느 쪽으로 계절에 따라도 달라요. 계절 봄에는 어느 코스를 타면은 참 좋더라 아름답더라. 겨울에는 또 어떤 코스가 좋더라는 이런 것들은 구전을 위해서 하니까 매우 좋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저 광고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장기 고객은 그저 단기 고객에 비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한다. 이 말은 오래 지속된 고객들은 그저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그저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 A라는 책을 사기 위해서 어느 서점을 가면 장기 고객들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책들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또 절약되고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한다. 즉 고객을 쉽게 만들어드린다. 편안하게 한다는 면에서 고객들이 충성도를 하면 할수록 고객 수익성에는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객 만족과 충성도 또 수익성 같은 사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살펴보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과 CRM 관계에서는 왜냐면 CRM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고객 만족을 인지해서 경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이제 고객 이탈을 그죠? 경쟁사한테 뺏기는 일이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또 상대적으로는 그죠 광고비를 절약하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은 그저 고객이 만족함으로써 경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만족 경영은 뒤따르는 툴이 이제 고객 관계 관리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는 암기해서 했지만 지금은 워낙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그죠?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전산에 입력해서 수시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획득을 시작함으로써 즉 고객 획득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신규 고객을 이제 우리 기업의 고객으로 했을 때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회원에는 기초 정보도 얻지만 우리의 기업에서는 고객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서비스로 또는 보상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안내하면서 고객이 우리 기업을 계속 살아 계시는 동안에 가치가 있는 평생고객으로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객을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서 그죠? 그 말은 반대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경영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객 만족 경영의 효과를 좀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을 하면 그죠? 충성도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고객들은 꾸준히
선순환 과정을 거침으로써 만족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구매 고객의 창출로서 반복되잖아요. 그죠? 반복됨으로써 평생 고객으로 갈 수 있는, 그죠? 참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만 제공이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려는 습관은 있어요. 자꾸 왜냐면 동물을 실험했을 때도 마찬가지. 한번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어느 식당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 식당을 주로 가게 되죠. 대부분. 근데 그 식당에서의 손님과 관계가 어떤 다툼이 없었다면, 는 그래서 또 거기에 장점을 또 이야기를 해서 친구들한테 거기 괜찮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만족 경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이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을 시켜주면 이렇게 재구매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자주 기존의 고객을 이제 반복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죠. 광고의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대의 광고 효과는 그죠. 뭐예요? 고객의 구전으로 지인들한테 한마디 함으로써 신뢰가 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은 고객의 평생 고객을 유지하면서 충성도를 높이면서 그쵸 생애 가치 고객 생애 가치를 수익으로서 높여주는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럼 고객 만족 세티스팩션에서 충성도로 가는 로얄티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본 용어부터 보면 고객 충성도라는 개념의 조건은 일정한 기간에 그쵸 뭐한 번만에 한 번만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왕왕이 있죠. 그러나 두 번 이상 일정 기간 뭐 한 달에 두 번 또는 1년에 두 번 뭐 이렇게 이제 기업이 한번 물론 이것도 제품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죠? 그래서 용어상으로는 일정 기간에 두 번 이상을 구매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객 충성도의 정의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후에 만족감에서 형성되는 긍정적인 태도, 즉 호의적인 태도에 의한 행동과 또는 재구매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구매 의도가 있다는 것이 그죠 로얄티 즉 충성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에는 여러 가지 또 충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행동적 충성도. 그래서 행동적 충성도라는 것은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를 하는 행동,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행동적 충성도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태도적 충성도는 소비자가 만족을 이제 지각했다는 것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은 태도를 했다는 것은 만족만 생각한 거야. 아, 만족해. 필요하면 이제 이 제품을 살 거야. 그거는 그래서 태도적 충성도에서 이제 행동적 충성도로 진행이 돼야만 그쵸 이제 아주 충성스러운 VIP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의 행동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은 아니고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충성도는 태도적인 충성도에서 이제 행동적인 충성도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행기다. 요즘에 그죠? 여행을 만약에 해외로 못 가는 실정이면 항상 내가 선호하는 항공사나 그죠? 또 내가 선호하는 기차나 또 내가 선호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동 수단이. 그랬을 때는 태도적인 건 내가 항상 지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먹고 싶다. 이건 지각 태도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했을 때는 행동적인 충성도로 발전이 되게끔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객 충성도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뭐 새삼 말을 안 해도 인지하시겠지만 기업은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규 고객 유입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기업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기업 충성도예요. 그래서 기업의 고객의 충성도가 많지 않은 것들은 신규 제품이죠, 그죠? 신규 제품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성도가 높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음료수도 그렇고 뭐 XX 맥주 또 뭐 XX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그죠? 충성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제 경쟁사가 또 새로운 제품을 나타냈을 때는 신규 그 고객을 유입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고객이 뺏길 수도 있는 이제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서는 이런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도가 없는 고객의 점유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는 것이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을 기업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들이 만족과 더불어서 고객 충성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뭐 두말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부모와 자식 관계 또 그죠? 그 관계도 만족과 충성도 관계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만족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가끔은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이 또 그죠? 부모님한테 충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성이라는 게 좀 군사 용어이긴 해요. 근데 애호도라고도 말을 바꿔서 칭합니다. 그래서 충성도는 애호도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객 충성도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면 그죠? 비충성도의 제품이 있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애착이 낮고 반복적인 구매가 적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 여행을 선택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 등들이고 네, 타성적인 충성도도 있는데 타성적인 충성도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무관심 없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자면 뭐 신문이라든지 또 우유 뭐 구독해서 정기 구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성적인 제품은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거의 구매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죠.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없으면 저희도 뭐 신문이야 저도 뭐 집으로 그죠 A라는 신문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보죠. 저는 인터넷에서 보는 뉴스보다는 그저 페이퍼로 보는 신문을 하면서 스크랩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또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스크랩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타성적인 충성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이거는 매일 필요한 것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잠재적 충성도라고 그래서 반백 구매 정도는 낮지만 그러나 관여하는 수준은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자주 발생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 대신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국내 여행은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경우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해외여행은 비용 문제와 시간이 문제니까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뭐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재적인 충성도죠. 우리가 이제 관광과 관련되니까 이제 예를 제가 그래서 비충성적인 거는 그러나 국내 여행을 한다 그랬지만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충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초우량 이제 충성도죠. 아주 뭐 그죠? 기업들이 원하는 고객이죠. 그래서 애착과 호감의 수준이 높고 이제 반백 구매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총우량 프리미엄 로얄티는 구전 창출이라든지 동반 구매라든지 이런 신고객 고객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는 이 초우량 고객을 그죠 VVIP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원으로는 20% 내에 드는 고객들이 그쵸 매출을 80%를 이루어지는 이런 초우량 전략을 세우는 것도 이런 유형을 따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CRM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순한 이건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횟수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여러 가지로 또 인구 통계학적으로 남녀라든지 세대별로 구별해서 이런 고객의 충성도 유형을 잘 관리를 하는 그렇다고 해서 초우량 충성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비충성도라든지 또는 잠재적인 충성도 역시 고객들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기업 전반에 의해서 그쵸 전체적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고객 충성도에 필요한 주요 활동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케트 담당자가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그래서 제품을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커피지만 사실은 우리가 커피 가격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개 커피점은 카페는 1층에 있잖아요. 그죠? 문화를 판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커피점이 특히 학교 앞에 보면 그죠? 시험 기간에 보면 꽉 차 있죠. 그죠? 참 그런 것들은 커피뿐만 아니라 공간도 판매하는 그래서 호텔도 마찬가지죠. 그죠? 호텔은 가격은 비싸지만 그죠? 다른 문화를 그죠? 여가 문화를 판다는 개념에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걸 인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매할 때 고객이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커피만 해도 그죠? 브랜드 이름 되면 여러분들이 벌써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듯이 이제 소비자의 믿음을 마케터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터의 입장에서 창출하는 것은 이제 금액에 맞는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에게 이제 오감 만족으로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커피를 그냥 델리버리 이렇게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라 맛있게 드세요. 향을 먼저 맡아보시고 드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접점에 있는 그쵸 담당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랭킹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가 입장에서의 충성도의 주요 활동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은 가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금액에 맞는 가치 제공인데 물론 위에서 보면 마케트에서도 가격 네 번째 있는 금액에 맞는 가치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저 경험을 모듈을 잘 만들어서 구축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험을 함으로써 그죠? 가치를 분산시키는 그죠?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업의 전략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죠? 제품의 품질과 또 총성도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업이 만들어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기 구매를 하는데 편리성을 제공하고 또는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죠? 서비스가 변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교육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구매를 하는데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스스로 그래서 직원 만족이 곧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게끔 기업은 주요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고객 충성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그럼 충성도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실 프로그램은 이런 거죠. 고객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이제 그동안 우리 제품을 사용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은 이제 보상 제공하는 프로 마케팅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그저 고객이 일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제품을 기업의 제품을 서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은 우수 고객을 파악하고 그죠? 우리가 아까 이제 충성도의 네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형을 파악해서 보상해주고 또 유지하는 이제 CRM의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충성도의 프로그램의 시작은 항공업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리퀀트 플라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FFP라는 그죠 빈도를 자꾸 하는 탑승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1972년에 그래서 웨스턴 다이렉트 마케팅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는 그래서 회원을 만들어서 회원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이제 프로모션 아이템을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80년대는 또 웨스턴 에어라인에서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승객들에게 서비스로 이제 50불에 해당되는 트래블 패스를 이제 서비스 쿠폰을 발행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항공업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성부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죠? 항공사의 프로그램에 이런 충성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돼 있죠. 항공사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산업에서 그죠? 유통산업이라든지 또는 백화점이라든지 모든 산업에서 항공업에서 나타나는 이런 충성도 프로그램이 이제 벤치마킹해서 자기 기업에 맞는 프로모션을과 더불어서 같이 충성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더 확장해서 알아보기로 고객 만족과 수익 사슬에 관련 내용과 또 충성도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객 충성 프로그램의 유형을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잘 마무리를 하시려는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